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출연을 했는데요. 이 골든크로스에 대한 시나리오, 앞으로 전망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1만 달러 회복에는 이 거래량이 관건이다 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 연말 2만 달러 돌파 베팅률이 9%에 불과하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비자 CEO가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에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 관리 자산에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창펑자오 바이낸스의 CEO 지금 코인마켓캡 논란에 입을 열었는데요. 거래소 순위에 개입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 위한 분산 원장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는 현물 결제 선호도가 뚜렷하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 중기업이 IPO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메인과 이방 인터내셔널의 이제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트위터 화폐 교육서적을 발간했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골든크로스 오늘자로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50일 이동평균선, 주요적으로 이제 보는 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내에서 이제 그걸 주요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전체 지금 비트코인에 골든크로스가 출현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 사이클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이 트레이딩 샷이 또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을 보면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그 골든크로스가 지금 몇 차례 이제 도달했던 게 지금 나옵니다. 총 6차례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4년도 7월입니다. 그때 한번 골든크로스가 이제 출현을 했던 요때에 출현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 그때는 살짝 올라가더니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데드크로스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한참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15년도에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15년 7월에 그때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하지만 그때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골든크로스는 또 무효가 되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또 한번 2015년도에 10월에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하면서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의 상승기 이후에 골든크로스는 다시 한번 2017년 말까지 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골든크로스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골든크로스가 출현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기에서 이제 하락기까지만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골든크로스가 한번 출현하게 되죠. 그때 20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크로스하면서 급상승했던 이 패턴이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데드크로스가 출현하고 또 한번 골든크로스가 한번 출현했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이제 출연을 했던 건데요. 그때 골든크로스가 출연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오죠.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골든크로스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샷이 이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 이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주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보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는 과정 속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돌파하는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향하거나 아니면 수평적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디센딩으로서 내려가는 추세에 있을 때 골든 크로스가 출현하면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의미가 없게 되고 실제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출현할 때 200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 그때가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상승했던 패턴의 시작점에서 이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는데 그때까지의 골든크로스가 다른 골든크로스와 달랐던 점은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있을 때 골든크로스가 출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패턴을 한번 여기서도 보죠. 자, 19년도 4월에 있었던 골든크로스인데요. 이때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연장되고 있었죠.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50일 이동평균선이 급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그 골든크로스였습니다. 이 방향성이 아래였고요. 그리고 이때에도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50일 이동평균선이 치고 올라오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살짝 위쪽으로 방향을 살짝 트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지금 골든크로스가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와 같은 패턴이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트레이딩샷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부분 때문에 과연 골든크로스가 의미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흥미로운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좀 보이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아래쪽으로 향하다가 이제 수평으로 좀 깔리는 느낌. 그래서 살짝 올라오는 것 같지만 아주 이렇게 방향이 확 틀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확 올라주면 그때서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살짝 올라가는 패턴으로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패턴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막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이걸 가까이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방향성을 틀고 같이 50일 이동평균선도 뚫고 올라가면 좋은 흐름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뭐 분석 정도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 수치 같이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9,500달러, 9,504달러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데에는 그 힘이 조금 약해 보이고요. 위쪽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가격이 여기에서 잠깐 머물러 있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계속 머문다면 좀 좋은 신호로, 10,000달러 선을 계속 터치한다면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하거나 아래 방향을 찾는다면 조금 더 10,000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쉐리슨이 지금 보는 전체적인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빌 쉐리슨 같은 경우는 12시간 봉으로 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역시 10,000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중요한 저항선에 수렴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렴했다가 위 10,000달러 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11,000달러 선까지 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인 저항선이 이제 1,594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 두 번째 라스트 저항선을 이제 11,000달러 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들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위쪽에서 계속 저항선을 맞고 있죠. 그래서 9,966달러 선을 이제 위쪽에 저항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저항선이 결국에는 이제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1,051달러 선을 지지받고 1,422달러 선까지 갈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여기에 이 삼각 수렴하는 이 형태에서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돼서 9,011달러 선이나 아니면 8,373달러 선까지도 조정이 베어리시 시나리오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회복, 1만 달러 회복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골든 크로스를 중요하게 다들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시장 구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 미디어 지크리토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난 2월 이후 처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후에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향한 상승을 하기보다는 9,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지금 이제 1만 달러 아래에 머물러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부진한 거래량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흐름들을 좀 약세의 흐름으로 지금 전망을 하는 분석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옵션 투자자가 이 연말 2만 달러 돌파 베팅률이 9%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스큐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 비트코인 옵션 마켓 6월, 9월, 12월 만기 옵션 투자자의 50% 정도가 1만 달러 이상의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6월, 9월, 12월 이제 만기 옵션 투자자 중 절반이 1만 달러 이상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반면에 이제 5월 만기 옵션 투자자의 경우에 대다수가 1만 달러 내외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2월 만기 옵션 투자자 중 2만 달러 이상의 베팅을 한 비율은 9%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12월까지는 이 2만 달러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거기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자 CEO가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글로벌 신용카드 브랜드죠. 이 비자가 작년에 하차했던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에 다시 합류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비자 CEO인 알프레드 켈리가 최근에 JP모건 가상 컨퍼런스에서 리브라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브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관련해서 진전을 보고 있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작년 6월 페이스북이 공식 발표한 리브라 협회 명단에 포함되었던 비자는 그해 10월 프로젝트 참여 중단을 결정했었는데요. 그 시기에 페이팔, 마스터카드, 이베이, 스트라이프, 그리고 메르카도 파고 등이 정식 창립을 앞두고 지지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비저 CEO 같은 경우 리브라가 구조적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해 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규제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러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 디지털 화폐의 잠재력을 가진 흥미로운 신흥 결제 기술로서 이 제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로 담보되는 디지털 화폐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이제 상품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실제로 그 소비에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보유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 디지털 법정 화폐에 대한 관심도를 굉장히 열심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 특허도 최근에 냈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자도 이 자발적으로 빠졌다기보다는 이 규제기관의 압력에 못 이겨 빠질 가능성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추정치이긴 하지만 뭐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 금융회사들도 지금 암호화폐, 이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쪽에 디지털 화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이 비트코인 관리 자산에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이 투자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관리 중인 현재 자산이 총 38억 달러로 이 중 33억 달러가 회사의 주력 펀드인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2억 8,900만 달러로 2위에 지금 올라 있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이 비트코인 상승의 영향을 받았고 이더리움 3월 급락 이전과 이 비트코인 세 번째 반감기 완료 후에 가격치라고 합니다. 이 펀드가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는 기존의 모든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으로 비트코인은 33억 달러인 약 34만 6천 BTC를 유통시키고 있고 이는 전체 BTC의 2% 미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양을 지금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비트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할 수도 있고 계속 상승 중이구나라는 것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창펑자오 대표가 최근 코인마켓캡 논란에 입을 열었다라는 건데요. 이 거래소 순위에 개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창펑자오 대표는 바이낸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에 코인마켓캡의 거래소 순위가 업데이트되면서 코인마켓캡과 바이낸스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마켓캡을 포함한 모든 사업부와 정기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의 거래소 순위 알고리즘 업데이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거래소 순위와 가짜 거래량을 수정하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면서 이후 코인마켓캡 팀이 업데이트된 유동성 매트릭스를 사용한 해결책을 들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펑자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달라라고 팀에 제안했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이 웹 트래픽을 반영한 현재의 거래소 순위 알고리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웹 트래픽을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코인마켓캡tip은 더 많은 측정 지표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펑자오 대표는 이 바이낸스가 이 업데이트된 거래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바이낸스가 1위를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뿐이라며 어떠한 거래소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순위 조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이 조금 의문스럽긴 하죠. 제가 이제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 알고리즘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 알고리즘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 웹 트래픽 요소를 반영을 해서 실제 순위를 매긴 거고 이 점수를 매긴 게 1000점 만점에서 바이낸스가 1000점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만점이라는 건 그만큼 완벽에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완벽한 순위를 바이낸스가 받아냈다라는 부분이 우선 첫 번째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래소들은 이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가 과연 이 바이낸스가 그만큼 뛰어난 거래소일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긴 하겠지만 과연 그러면 기준을 바이낸스로 두고 지금 이 순위를 산정하고 이 점수를 매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점수는 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미국 예탁결제원 증권거래 위한 분산 원장 기술 연구 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최대 금융 거래 정보 저장소 미국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 후선 업무 개선 방안으로 이 분산 원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예탁결제원은 증권 청산 결제 업무의 분산 원장 기술 접목을 시도하는 프로젝트 아이온과 휘트니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증권 파생 상품의 주요 청산 결제 기관인 예탁결제원은 거의 미국 시장 전체 시장에 해당하는 연 2천조 달러의 거래량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입니다. 실제 증권예탁결제원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증권과 파생 상품과 관련된 이 결제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이 관리하는 업무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도 연결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 예탁결제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입을 고려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마 이런 도입들이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 현물 결제 선호도가 뚜렷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CME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거래소가 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현금 결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실물 비트코인보다는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CME 주가지수 대한투자상품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팀 맥커트 글로벌 수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현금 결제 상품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선물 계약을 주요적으로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결국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투기적인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내가 수익만 챙기겠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자체에 그렇게 뭐 관심을 두고 내가 그걸 보유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물 계약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흐름들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금융 거래업에서 이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투기하려고 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 가지려고 하면 그냥 사지 뭐 하려고 선물 거래 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선물 거래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성향들을 보면 투기성이 더 짙어지겠구나, 비트코인의 등락이 엄청 강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 중국 기업의 기업 공개, 이 IPO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 증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이 중국 암호화폐 채굴기 제조업체인 비트메인과 이방 인터내셔널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등 일부 외국 기업에 대해서 IPO 과정에서 상장 후 시가총액의 최소 4분의 1 또는 2,500만 달러를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장 규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하는 미국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스닥의 이번 조치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관리가 불투명하고 이 중국 정부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IPO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중국과 무역 그 경쟁이 있죠. 실제적으로 거의 무역 전쟁에 가깝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때리기가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전에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웠던 루이싱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폐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장 폐지를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지난달 이 고위 간부의 회계 조작 스캔들이 터지면서 이 한 달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조사 결과 기업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22억 유안, 그러니까 약 3,800억 원 규모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지금 이 회계 감시를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채굴기 제조업체인 이 비트메인과 그리고 이방 인터내셔널 이 두 업체들이 상장에 먹구름이 끼게 된 거죠. 이미 상장을 한 기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크리에이티브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채굴기 업체 중에 중국 2위입니다. 근데 이제 9천만 달러를 IPO를 통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무 상태와 운영 상태가 이 실제 보고된 것과 다르다라고 지금 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메인과 이방 인터내셔널은 더욱더 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화폐 교육 서적을 발간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화폐와 4차 산업 기술을 교육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 당 간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지금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와 간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이 책을 따로 발간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고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중요한 간부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을 지금 따로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정말 엄청난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빨리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성으로 좀 대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들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